안녕하세요. 당신이 승무원이 되는 시간 10분입니다. 저는 승무원 준비할 때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요. 스터디도 하지 않았고, 과외도 받지 않았습니다. 승무원 합격한 친구도 없었어요. 그럼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나요? 라고 제가 과외를 다녀야 될까요? 뭐 학원을 가야 될까요? 학과를 가야 될까요? 이렇게 댓글로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그런 곳을 가지 않고도 준비를 잘 했다라는 거를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 잘 쓰고 있네요. 하지만 포인트는 확실하게 줄 수 있지요. 시작할까요? 네, 그런 말 아세요? 땅이 어디가 오를지 알려면 땅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커피숍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래요.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들이 자주 가는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으면 어디 땅이 오를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 오를 곳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있어야 땅 오르는 정보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거를 보면서 연구를 일단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후기 5페이지를 읽었어요. 승무원 합격하신 분들 보면서 막 이렇게 저만의 표를 만들었거든요. 나이, 학력, 토익 점수 이래가지고 그 페이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느낀 인상 깊은 분들 이렇게 좀 제가 적으면서 쫙 그 페이지를 막 넘겼어요. 이분은 뭐 나이가 24. 그럼 저는 이걸 했을 때 당시의 나이는 이제 25 겨울이었죠. 이제 승무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25 겨울. 그러니까 12월인가 1월이었고요. 1월이었어요. 저는 A는 뭐 24살이네. 그리고 뭐 학력은 뭐 4년제네. 그리고 토익은 뭐 750점 이러면서 있잖아요. 정리를 쫙 해요. 정리를 쫙 하면서 밑에 이 중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따로 노트에 정리를 했어요. 나의 부족한 점. 이 노트를 쫙 정리를 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거는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만드는데 1년 동안의 버킷리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달별로 내가 이 달에는 뭘 하겠다, 이 달에는 뭘 하겠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예를 들면은 토익 점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토익을 예를 들면은 뭐 3월 달에는 내가 뭐 제가 그때는 25살 겨울에는 토익 점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때는 내가 뭐 500점을 만들겠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뭐 700점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만들고 이 계획에 대한 그 달마다 주마다 계획을 첫째 주에는 뭐 단어를 몇 개를 외우고 그리고 그거를 매일 해야 할 일.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점점 작은 틀로 가면서 체크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했던 거 안 했던 거 체크하면서 1년을 채웠어요. 다이어리는 저는 정말 내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후기를 보고 내 부족한 점을 찾고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 그 다이어리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승무원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서류를 합격해야 되잖아요. 자, 서류 합격 가봅시다. 서류 합격하려면은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일단 스펙이 돼야 되죠. 스펙은 각자 이제 맞추실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점수가 좋을까요? 좋을까요? 이런 거는 카더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회사에서 원하는 기준을 잡았고요.
그것을 일단 먼저 채우는 데에 중점을 뒀어요.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를 한다면 좋겠죠. 이거를 먼저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경력. 저는 경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경력도 다이어트 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알바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편의점 알바도 한 적이 있고 뭐 어디서 일일 알바 이런 것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적지 않았고 그냥 1년짜리 알바 중에 1년 동안 일했던 일이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제 총무과에서 손님들이 가셔야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안내하고 아니면은 뭐 계산 도와드리고 이런 거를 했어요. 1년 경력 이렇게만 저는 딱 썼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자격증은 제가 그때 당시에 따놨던 세무회계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세무회계 자격증이랑 워드 있었나? 워드 있었고 그리고 뭐 인터넷 검색 기능사인가? 제가 자격증 따놓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티끌모아 태산처럼 다 써놨었네요. 정말로 한 3개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쫙 하고 이런 거는 기본 사항에 맞춰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작성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앉아가지고 나에겐 장점이 뭐지? 어려서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커서는 선생님께 신뢰를 받네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저는 인간 비타민입니다.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내가 왜 승무원에 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여담인데요. 이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승무원이란 직종이 나하고 잘 맞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혹시나 그 직업이 안 맞게 될 경우도 언제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합격하고 나서 다니면서 좀 많이 일이 힘들 때마다 좀 후회를 했었거든요. 아직 합격도 하지 않은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투자자들도 왜 한 곳에 투자를 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알을 나눠서 투자를 하라고. 그래야 그 중에 하나가 대박이 친단 말이에요. 내가 살면서 내 긴 인생에서 나의 이 예쁜 인생 라이프에 계란 하나는 승무원이라는 바구니에 담고 계란 하나는 또 뭐 다른 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꿈으로 가지는 건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여담이었어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적어도 한 달은 일할 거 아니에요. 하루 일하고 그만둘 수도 있겠죠. 하루도 소중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갖고 싶던 하루란 말이에요. 1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자소서를 쓰고 있고 스펙을 쌓고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왜 승무원이란 직업에 투자를 해야 하고 이 회사에 입사를 해야 하는지 회사에게 나를 뽑아달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중요해요. 10분이 됐어요. 안녕.